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어제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의 블랙박스 화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정부가 해당 버스 업체를 상대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이 버스가 빠른 속도로 전용 차로가 아닌 2차로로 달리는데 앞선 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고쳐 잡는 순간 그대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차량 파편이 여기저기 튀면서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버스 유리창은 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심하게 요동칩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어제 오후 2시 45분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졸다가 쿵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주변 CCTV와 블랙박스 화면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예, 정부가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가 함께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중으로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 점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 오는 19일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업체에도 현장 점검 통지를 마쳤습니다. 일단 사고버스 업체가 운전기사들에게 일정 시간 쉴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준수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고도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어제 경기도 오산시청과 국토부가 버스 업체로부터 사고버스를 운전한 기사의 출퇴근 시간과 노선의 배차 간격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버스 업체에 대해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선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 유리창이 깨지고 승용차는 처참하게 구겨졌지만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달린 버스는 승용차 7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진짜 찰나요, 순간 진짜. 저도 진짜 순간적으로 진짜 그 상황을 피했는데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 오후 4시쯤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 7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8살 이모 씨 부부가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처리로 한때 고속도로 진입이 통제됐고 차량 정체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57살 신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갑자기 차량 간격이 줄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버스가 1차 추돌 뒤에도 속도가 줄지 않았던 만큼 졸음운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난해 관광버스 추돌 사고로 42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 추돌 사고가 또 발생해 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CCTV에 포착된 영동고속도로 추돌 사고 영상입니다. 2차로를 주행하던 고속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추돌한 뒤에도 고속버스는 승합차를 30여 미터나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는데 숨진 사람은 대부분 60, 70대 노인들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구경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난해 봉평터널 참사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번에도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 49살 정모 씨는 경찰에 춘곤증으로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의 운행기록 장치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운전기사의 졸음 여부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는 지난해 7월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이 숨지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비극적인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에 이어서 고속도로에서 또다시 의문의 버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90도 방향을 꺾습니다. 중앙선을 가로질렀고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두희 기자 리포트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버스가 갑자기 90도로 회전하더니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돌진합니다. 반대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가 급히 차선을 바꿔보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 승용차는 버스와 부딪혀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맙니다. 월요일 퇴근길에 경기도 여주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인근을 달리던 53살 최모 씨의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살 신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 최 씨와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요. 음주운전 여부는 안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선 구간에서 버스가 급회전한 이유를 두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차량 8대가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에 이어 또다시 대형 버스 사고가 일어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 공개된 사고 당시 영상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거대한 흉기가 된 광역버스는 제동 없는 질주를 했고 버스 아래 깔린 승용차는 형체를 알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참사. 버스 운전기사는 졸음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낮다 하면 참사로 이어지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근래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이번 경부고속도로 사고는 꼭 1년 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와 판박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버스 뒤에서 차를 운행하던 시청자가 YTN에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앞서가는 빨간 관광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죠. 졸음운전을 하는 겁니다. 사고 당시 바로 버스 앞을 달리던 차량이 터널 진입 직전 차선을 바꾸는 순간 속도를 줄여야 할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달려오고요. 앞서 있던 차량을 달려오던 속도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와 바로 추돌한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5월에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CCTV에 찍힌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앞선 사고와 마찬가지로 버스는 앞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내며 달려오고요. 결국 앞서가던 승용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추돌한 이후에도 이 승합차를 20-30m 정도 더 밀고 갔는데 이 역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부부는 석 달 뒤 태어날 손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봉평터널 사고는 친구들과 여름 휴가를 떠나던 20대 여성 4명의 목숨을, 둔내터널 사고는 봄꽃을 보러 떠났던 같은 마을 노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네,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이집 버스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도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돌진한 버스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역주행하던 버스가 인도로 돌진하자 길을 가던 사람들이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인도를 지나친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 등 3대와 잇따라 충돌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낮 12시 10분쯤. 어린이집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덮쳐 85살 박모 할머니 등 노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역주행하던 사고버스는 인도로 타고 넘어가 보행자들을 친 뒤 길 건너편 도로에서 멈춰섰습니다.
또 버스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57살 김모 씨 등 9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 크게 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소리 때문에 몸 반응처럼 흩어졌는데 그중에서 목 흩어진 분들 이제 좀 나이대가 있으세요. 할머니 같은 분들 쉬셨거든요. 이 어린이집 버스는 등하교 시간에는 원아들을 태우지만 낮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사고 당시에는 교회 신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버스 운전사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사가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살 어린이가 불볕더위 속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방치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기사 등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발견 당시 어린이는 빈 물병 뚜껑을 싼 비닐을 찢을 정도로 목이 말라서 발버둥 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찜통 버스 사고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는 통학버스 운전사 임모 씨와 인솔 교사 등 2명입니다. 임 씨 등은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유치원에 도착해 4살 A군이 차 안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폭염 속에 7시간 넘게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다소 이례적으로 사전 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어린이가 위독하고 깨어나더라도 뇌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등 2명도 입건됐습니다. 체온 41.6도로 발견된 어린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아들 곁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는 통학버스 안에서 가져온 아들 가방을 보고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쓰라고 빈 물병을 보냈는데 뚜껑을 싼 비닐이 찢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애기 아빠가 이렇게 차에서 가져다가 집에 갖다 놨더라고요. 집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가방 안에 열어보니까 컵 뚜껑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 애가 목이 말라가지고 아마도 컵을 열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보니까 너무 속이 아프더라. 가슴 아프고 뭐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어린이가 갇혔을 당시 차 안의 온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를 남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그때 좀 무리해서라도 맞췄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끝내 눈시울을 붉히고 마는 애끓는 모정. 이제와 가슴을 치며 후회해보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도 선화 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면회 시간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은우를 만날 수 있는 건 고작 하루 2번, 단 30분. 밤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벌써 4주째 매일 이곳에 왔지만 문 앞에 설 때마다 스며드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쯤 중환자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날이 오긴 할까? 고열로 입원해 있던 은우가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진 건 지난달 17일. 추석맞이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에 선화 씨는 병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은우의 폐가 문제였습니다. 입원하고 이틀 만에 중환자실로 막 급하게 갔어요. 근데 워낙 은우가 이제 몸도 약한 데다 폐도 약한 데다 막 그게 급성으로 막 급하게 와버려가지고 거의 오른쪽 폐는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명은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은우는 반쪽짜리 폐로 힘겹게 호흡을 이어갔지만 남은 폐마저 절반으로 쪼그라들면서 스스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로부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오늘 목소리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나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선화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룬둥이가 5번은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폐질환 예방접종을 한 번밖에 마치지 못한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이 발목을 잡은 것이죠. 100만 원 돈이 들어가거든요.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한 아이당. 예. 거의. 근데 그거가 5번. 네, 5번을 맞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맞으면 효과가 한 달밖에 안 간대요. 폐가 약한 줄 알면서도 예방접종조차 해주지 못한 못난 엄마. 속죄할 길 없는 선화 씨는 그저 은우가 병실에서 빨리 그리고 건강하게 나와주길 바라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유치원생 13명을 태운 통원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지만 이 안전벨트 덕에 다행히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유치원 차량이 논바닥에 찌그러진 채 박혀 있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난간도 떨어져 나갔고 아이들 가방과 학용품도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북 완주의 한 도로에서 유치원 차량이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고 3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6살 이모양 등 유치원생 13명과 차량 운전자, 인솔교사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딱 하더만 난간 받고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애기들 기사분이 한 명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저희 둘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끄집어냈거든요. 유치원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차량이 뒤집어졌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차량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소풍을 다녀오던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시외버스와 충돌해 유치원생 2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에 탄 유치원생들 모두 안전띠를 매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6차선 도로 위에 관광버스와 시외버스가 멈춰섰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놀란 표정의 아이들을 살핍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도로에서 유치원생 40명과 교사 등을 태운 관광버스와 시외버스가 스치면서 충돌해 원아 2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치원생들은 당시 과천 국립과학원에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사고 당시 원생 40명 모두가 안전띠를 매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시외버스에 탄 승객 중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띠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충북 영동의 한 성당 유치원에서
수녀 원장이 4살 아이를 내던지고 뺨을 때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CCTV를 확보해서 원장의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수녀복을 입은 여성이 뛰어나오는 아이를 들어 바닥에 내던집니다. 아이가 몸을 일으키자 뺨을 때리고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손을 잡아 끕니다. 지난 28일 낮 12시 15분쯤 충북 영동 한 성당 유치원 원장인 수녀 44살 최모 씨가 4살 된 정모군을 때린 겁니다. 유치원을 다녀온 정군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밥 먹을 때 약간 울었어요. 그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니까. 그럼 이쁜 없어요. 지금 뭔 식구가 다 뭐, 일도 못하는 식구. 경찰은 유치원 CCTV에 최 씨가 정군의 뺨을 대여섯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정군 이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추가 폭행 사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최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부산에서 어린이 21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으로 버스가 찌그러질 정도였지만 안전벨트를 맨 덕에 크게 다친 아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송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생을 태운 미니버스가 터널 안으로 들었습니다. 터널 안 노면은 약간 내리막길에 빗물에 젖은 상태. 시속 50-60km의 속도로 2차선을 달리던 버스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쏠리다 오른쪽으로 꺾어 배수구 벽을 들이받고 다시 왼쪽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터널의 벽면을 받고 그리고 우존도 됐답니다. 사고 순간 버스 안은 어린이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10여 명이 급히 사고버스로 달려갑니다. 이어 버스 뒷문 유리창을 깨고 어린이들을 구한 뒤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버스 앞면은 크게 찌그러지고 옆면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차 안에는 5, 6세 유치원생 21명과 운전자 76살 김모 씨, 인솔교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명만이 이마와 귀 등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친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맨 덕분이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은 전부 다 안전벨트를 다 착용시켜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마침 부상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과 차량 결함 등의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통학버스를 탄 4살 어린이가 35도가 넘는 폭염에 8시간 동안이나 차 안에 방치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는 열사병 증세를 보였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진혜숙 PD입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4살 A군이 발견된 것은 29일 오후 4시 30분쯤. 운전기사가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8시간 동안 버스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A군은 체온이 40도를 넘는 열사병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3도, 밀폐된 버스 안 내부 온도는 70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른도 10분 이상 견디기 어려운 살인적 더위에 4살 아이가 8시간이나 방치된 겁니다. 기사 아저씨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서 세차를 하고 왔다는데 애기가 있는 걸 몰랐다는 발견을 못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당시 통학버스에는 인솔교사까지 동승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A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차량 내 아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경남의 한 어린이집 통합용 승합차 안에서 5살 남자아이가 7시간 동안 갇혀있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1일 광주에서는 6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2시간 동안 방치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에 8시간이나 방치됐던 어린이는 유치원에 도착하기 직전 차량에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살 배기 아이의 어머니는 어른들이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며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장아름 기자입니다. 통학버스에 탄 4살 레이군이 버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9일 오후 4시 40분쯤. 유치원과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사는 A군은 유치원 도착 직전에 버스에 탔습니다. 그러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다른 원생 8명만 하차시킨 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됐고 사이에서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애가 겁이 많아서 혼자 있거나 이러면 올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진짜로 저희는 상상이 안 가요. 운행 종료 후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한 통학안전수칙을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일부 희망자만 나오는 방학 중 돌봄교실의 출석 확인마저 소홀히 하면서 A군은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8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1호부터 3번째 달에 탔는데 기사님이 발견한 거는 기사님 운전기사 좌석 있잖아요. 운전좌석 그 2번째 달에서 발견을 했어요. 확인을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고 하루 동안 무더운 차 안에서 방치했다는 거는 더더욱. 경찰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유치원 통학 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 일부 피의자들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해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피해 어린이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예, 광주입니다. 예,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찰은 불볕더위 속 통학버스에 4살 어린이를 갇히게 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피의자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솔교사 28살 정모 씨와 버스기사 51살 임모 씨입니다. 어린이의 상태가 위중하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원 점검이나 차량 내부를 확인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유치원 원장 52살 박모 씨와 주임교사 34살 이모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 이어 어제도 유치원 원장과 인솔교사, 운전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아이들이 하차한 다음 통학버스 좌석 맨 뒤까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조사에서 과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운전기사 임 씨는 차량 외부 세차까지 했지만 썬팅이 짙게 돼 있어서 피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 4살 어린이와 함께 버스에 탔던 원생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고를 당한 아이가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죠? 예, 사고가 난 어린이는 이 닷새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린이가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돼 생긴 이 탈수 증세로 장기 곳곳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산소 부족으로 이 뇌 손상까지 입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취재진이 병원에 직접 가서 피해 어린이 부모를 만나고 왔는데요. 어린이의 어머니는 이 통학버스 안에서 발견된 아이 가방 안에서 뚜껑이 열린 빈 물통과 물통을 쌌던 비닐봉지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7시간 넘도록 극심한 갈증과 고통에 이 봉지를 찢고 빈 물통을 열어 물을 마시려고 했을 것이라며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 속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4살 어린이가
빨리 깨어나서 부모의 품에 안기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다음 있습니다.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8시간이나 방치됐던 어린이는 유치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차량에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살배기 아이의 어머니는 어른들이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학버스에 탄 4살 레이군이 버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9일 오후 4시 40분쯤. 유치원과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사는 A군은 유치원 도착 직전에 버스에 탔습니다. 그러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다른 원생 8명만 하차시킨 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애가 겁이 많아서 혼자 있거나 이러면 아플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진짜로 저희는 상상이 안 가요. 운행 종료 후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한 통학안전수칙을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일부 희망자만 나오는 방학 중 돌봄교실의 출석 확인마저 소홀히 하면서 A군은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8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1호부터 3번째 달에 탔는데 기사님이 발견한 거나 기사님 운전기사 좌석 있잖아요. 운전좌석 네. 2번째 달에서 발견을 했어요. 확인을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고 하루 동안 무더운 차 안에서 방치했다는 거는 저도. 경찰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면 어린이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생존 수영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강가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13살 소년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일산의 실내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자유수영을 하다 익사했습니다. 모두 안전관리가 미흡한 탓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실전 수영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초중 고교생을 상대로 생존 수영 교육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 발표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전국 6천여 곳의 초등학교 중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76곳으로 불과 1.3%입니다. 일선 학교들은 수영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부지도 문제죠. 왜냐면 학교들이 그렇게 부지가 많지 않잖아요. 부지가 있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죠. 당연히 그 많은 돈을 몇십억 원을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교육의 질도 문제입니다. 강습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참다운 생존 수영은 아닌 것 같아요. 강사분들한테나 그 선생님들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생존 수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강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수영이 놀이가 아닌 생존 기술이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 관계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오예진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각급 학교들은 생존 수영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정작 수영장 시설 문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류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개장한 천안의 한 수영장. 성인들만 수영을 하고 어린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 유아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수영장 바닥이 깊어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하려면 60cm에서 1m 정도의 수심이 필요하지만 이곳 수영장 수심은 2m. 바닥에 플라스틱을 깔아 수심을 낮게 한 뒤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구입 비용이 엄청납니다. 또 이물질들이 끼고 심지어 물속에서 이음새가 풀리면서 부산에선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 그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2m라서 수심 안전판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요. 수심 안전판을 설치를 해도 1.2m예요. 낮은 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서울, 광주 등 타도시에선 수심 조절이 가능한 다기능 수영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조절해 유아용과 성인용, 장애인용 수심은 물론 선수용과 다이빙, 스킨스쿠버 수심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의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데 수심 조전풀을 이용한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앞으로 1년간 건설되는 수영장만 10여 곳. 다양한 연령층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수영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 벌써 더위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네, 이렇게 더울 때 물놀이가 생각나죠. 방학을 맞은 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차윤희 캐스터. 네, 안암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수영장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들었군요. 네,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깜짝 수영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드디어 개장을 했는데요. 열대와 푹푹 찌는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이곳을 몰려들면서 벌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신나는 음악도 들리고 있어서 축제의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만 설치되는 간이 수영장이지만 미끄럼틀까지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이 신나게 즐기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수영장은 여름철을 맞아 지자체가 도심 속에서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문화행사인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안암초등학교에서 또 다음 달 7일과 8일은 월곡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물놀이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가득하니까요. 먼 곳으로 휴가를 떠날 수 없다면 도심 속에서 가족과 함께 신나는 바캉스를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 한때 강원 영서와 경기 내륙지방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다만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또 강가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갈 때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상정보는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암초등학교에서 YTN 차윤입니다. 이혜민 캐스터 뒤로는 방학이어서 그런지 물놀이 나온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도 이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연인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더워서 물속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히고 있습니다. 제 뒤로 탁 트인 한강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도심 속에 있는 물놀이장 찾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무척 더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오늘 가장 더웠던 지역은 경남 밀양으로 34.7도까지 올랐고요. 대구는 32.2도, 서울도 31.1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에 충청 이남 지방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2도, 춘천 33도, 광주와 대구 32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남부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에어컨과 선풍기를 계속 켜두고 자면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잠자기 전 30분 정도만 타이머를 맞춰두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지 물놀이장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네, 휴일인 오늘도 전국이 찜통더위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은 강과 바다, 계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도심 속에서도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피서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멀리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뚝섬 한강공원에는 워터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시원한 물줄기 속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더 시티 행사는 세계 200여 개 도시가 매년 개최하는 유명 행사 중 하나입니다. 높이 10m, 길이 150m 워터 슬라이드에 도심 열기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짜릿한 재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피서지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위는 식을 줄 모릅니다. 현재 이 시각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 내륙은 거의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은 31.6도, 전주는 32.2도, 대구 32.8도, 춘천은 31.1도입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열기 때문에 오후부터 밤사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내 매우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오늘 산이나 계곡 지역은 갑작스레 물이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8월 첫날인 내일도 오늘처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당분간은 무덥고 습하고 또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몸과 마음 잘 다스리셔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있습니다.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8시간이나 방치됐던 어린이는 유치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차량에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살배기 아이의 어머니는 어른들이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학버스에 탄 4살 레이군이 버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9일 오후 4시 40분쯤. 유치원과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사는 A군은 유치원 도착 직전에 버스에 탔습니다. 그러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다른 원생 8명만 하차시킨 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애가 겁이 많아서 혼자 있거나 이러면 아플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진짜로 저희는 상상이 안 가요. 운행 종료 후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한 통학안전수칙을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일부 희망자만 나오는 방학 중 돌봄교실의 출석 확인마저 소홀히 하면서 A군은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8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1호부터 3번째 달에 탔는데 기사님이 발견한 거나 기사님 운전기사 좌석 있잖아요. 운전좌석 네. 2번째 달에서 발견을 했어요. 확인을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고 하루 동안 무더운 차 안에서 방치했다는 거는 더더욱. 경찰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폭염특보 속에 광주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유치원 차 안에 어린이가 7시간 넘게 갇혀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건데요. 인솔교사까지 있었지만 어린이 방치를 막기 위한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 난 남자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발견된 것은 오후 4시 반쯤. 폭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긴급 재난 문자가 전 국민에게 전달된 당일이었습니다. 이제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기도 유지를 하고 일단 그 얼음 조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체온을 떨치면서 산소 공급을 하고 이렇게. 체온이 40도가 넘는 상태에서 발견된 어린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통학버스가 25인승으로 넓고 썬팅이 진하게 돼 있는 데다 나무 아래 세워져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교실로 오전 9시쯤에 유치원에 갔다가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솔 교사도 있었지만 애초 9명이 탄 뒤 8명만 내렸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고 기사는 세차까지 하고 차를 옮겨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어쨌거나 이제 가실은 가실이지만은 큰 잘못 있고 없고는 이제 조사를 봐야죠.
교육당국은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맨 뒤쪽까지 확인하도록 교범을 만들어 보급하고 교육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무시됐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관계자와 인솔교사 그리고 기사의 과실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자, 이 사건을 듣고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양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보니까요, 이 버스 안에 인솔 교사도 있었고 운전 기사도 있고 세차까지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갈 수가 있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방학 기간 동안에 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운영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봅니다. 정규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보니까 평소에 운행하던 학생들의 숫자, 원아들의 숫자가 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제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점이 이유가 돼서 조금 더 소홀했던 게 아닌가.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세차를 할 정도면 차 안에 누가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뭐 아이는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잠들었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일부러 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가 알려준 거겠죠. 이 아이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9명밖에 없었다고 하고 또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요. 아이가 9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길에 다닐 때도 보면 또 3, 4살 아이들 막 3, 4명은 돌아다니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9명은 꽤 적은 숫자는 아니고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그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관리하려면 그냥 뭐 교육청에서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뒷자리까지 다 챙겨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유치원 버스 내에서 역할 분담이 있어야겠죠. 아이가 내릴 때는 또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내리고 있는데 뒷자리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내릴 때는 누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건 누가 관리를 하고 그 사이에 중간 관리는 누가 하고 뭐 인원이 들어갈 때 차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을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다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통학버스 매뉴얼 보고 계시는데 운행을 마친 뒤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해서 어린아이가 혼자 통학버스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광주시 교육청의 운영 매뉴얼은 저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뭐 2-3명이 뛰어간다 그러면 유치원 교사는 그 아이들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들을 뒤돌아본다는 게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서 나는 이 아이들을 먼저 데려갈 테니까 남아있는 아이 기사분이 혹시 마지막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그게 성립이 안 돼 있으면,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이 안 돼 있으면 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 선생님, 운전기사, 그리고 유치원 책임 관계자분들 뭐 실수였지만 어찌됐든 불구속 입건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 세 분 다 법적으로 분명히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상 과실치상 정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교통사고를 물리적으로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고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광주에서 발생한 건데 광주에서만 최근 4개월 동안 3건이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이게 꼭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겠죠. 우연히 광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 것이긴 한데 말씀드린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왜 안 될까요? 그거는 아마도 자신들이 맡고 있는 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도덕적인 의식 부족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또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 항상 우리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전비용에 관한 투자가 과연 있었냐라는 걸 하고 봐야 하는데 최근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그냥 외주업체에게 주다 보니까 비용 위주로만 따지는 거고 기사분들이 저런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챙길 수 있을 만큼의 뭐 책임에 더해서 권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관한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광주 쪽 4월 6일 6월 1일, 그 다음에 7월 29일 이렇게 3개가 지금 잇따라 일어났는데요. 이 지난해부터 이른바 세리미법이라고 해서 이게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이 체계를 안 잡혀놓다 보고 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사고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면 여기를 막아야 된다. 속된 말로 땜빵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세리미법이 나온 이유는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서 뒤에 있다거나 앞에 있을 때 기사분들이 승하차를 잘 모르고 그냥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고자 하는 게 세리미법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가 버스에 남아있는 부분을 또 신경을 미처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봐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를 다 봐서 그걸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다가 다친다. 그것만 자꾸 신경을 쓰니까 이제는 차에 남겨지는 아이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안전 비용 문제에서 안전점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세리민법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통학 차량은 그 일정한 요건 갖추고 신고를 해야지 되고 또 탑승 의무도 되어 있고 또 안전띠도 맸는지 확인한 뒤에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런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차에 남은 아이들을 살펴보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불볕더위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8시간이나 갇혀있던 어린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치원 등원 차량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인솔교사도 운전기사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살 최무군이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여름방학을 하루 앞두고 평소처럼 유치원 버스에 올라탄 지 8시간 만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려가지고 출입문 쪽으로 가니까 애기 신발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애기가 뒤에 쓰러져가지고. 앞서 임솔교사가 유치원에 도착해 8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렸지만 최근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 역시 30여 분간 차량을 세차한 뒤 인근 도로에 주차할 때까지 최군이 남아있는지 몰랐습니다. 차에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통학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차량 안에 있던 당시 외부 온도는 최고 35도 이상으로 치솟은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확대되면서 불볕더위가 절정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 밀폐된 버스 안에서 탈진한 채 발견된 최군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갇혀가지고 거기서 더워서 밤낮 뛰다가 진짜 기술은 장성이 안 갔어요. 경찰은 유치원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불과 2주 전이었죠. 광주에서 불볕더위 속에 4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혀서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남도 여수 어린이집에서 2살 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깔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범한 기자. 네, 김범한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고도 어른들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전 9시 15분쯤입니다.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요. 2살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119는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 어린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뒤로 움직이는 노란색 통학 차량에 치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56살 송모 씨가 원생들을 내준 뒤에 차량 뒤편에 있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교사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을 안내했는데 오늘은 통학 차량에서 내린 뒤에 차량 뒤로 가는 피해 어린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청도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범환입니다.
어제 광주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 속에 유치원생이 7시간 넘게 통학버스에 갇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지금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버스 운행을 마치면 맨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4살 최모군이 25인승 통학버스 맨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발견 당시 최군은 42도의 고열과 함께 열사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 7시간 넘게 밀폐된 버스 안에 방치된 겁니다. 최군은 발견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생각하면 좀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 끼쳐요, 진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